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보객이 17회 1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중개업에 해당되고 중개보수라면 최대 0.9%밖에 못 받겠죠. 그러나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도 아니고 중개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아서 컨설팅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업으로 해야 되죠. 직업으로. 3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확인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 확인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 해서 X고요. 4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예, 이중사무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이중계약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네,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이고요. 그래서 이걸 엄밀히 보면 저당권 딱 한 번만 알선했다면 중개업은 아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보여야 되니까요.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계속 반복하면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유치권 이런 것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환매권 해당되죠. 예, 저당권, 근저당권. 그래서 실제 우리 현업에 가면 은행에 융자 알선하면 은행에서 대출 커미션을 0.3%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걸 받아도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1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소위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이중소속하면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제출했는데 이게 2006년 3월 13일부로 삭제됐습니다. 그냥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계약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3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모든이 X네요. 모든 개업공개사는 X입니다. 즉 부칙개공은 매수신청드린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4번 중개법인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공동 사용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지문입니다. 소속공개사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소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했는데 제출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도. 그래서 틀렸고 3번 중개보조원은 소속공개사가 될 수 있지만 될 수 없지만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공개사고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되죠. 그만 안 두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좋은 물건 빼돌려서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4번 개업공개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서 소속공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했는데 양벌규정은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이지 사장이 잘못했을 때에는 사장만 책임 있고 직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속공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만 됩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입니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이 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명 이상이죠. 회원 6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립총회 참석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하는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받아야 된다. 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도에서는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기억을 해야 되는데 600명, 100명, 20명,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발기인은 300명이죠.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돼야 되고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전국에 600명인데 서울에서만 몽땅 600명 다 참석하면 안 되고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최소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네요. 광역시 및 도가 15개가 있죠. 지금 서울특별시 빠져나가고요. 세종특별자치시 빠져나가면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20명씩 하면은 300명이고요.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